우리 역사의 중요한 유적지를 강원도지사와 개발업체가 짓누르고 부수면서 그 위에서 레고랜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 역사를 중요시 여기시고 이 문제점을 지적해 주실 이덕열 교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레고랜드에 대해서 운동하다 보니까 유적이 나왔는데도 일반 시민들은 뭐가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문화재청과 이 중도개발공사만 압니다. 그리고 하중도 쪽은 원래 맹꽁이 소식지고 유적지가 좀 많이 나올 거라 예상하고 있는데 그쪽도 검사하지 않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고인돌들이 많이 나왔는데도 여기 앞에 보시다시피 그냥 포대에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비닐하우스에 적치해놨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좀 마치고 이덕열 교수님의 강의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본의 아니게 야외 강연을 하게 됐는데요. 춘천 중도입니다. 역사 유물이 대단히 많이 나온 곳이에요. 그리고 비교적 뒤늦게 발견됐기 때문에 원형 상태가 보존이 잘 돼 있던 곳이죠. 여기는 구석기 시대 유적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삼국시대 유적까지 다 나온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그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상태로 구석기 시대부터 철기 시대, 이 삼국시대 유적까지 다 한 번에 돌아볼 수 있는 대단히 소중한 그런 유산이고 유적이죠. 그런데 이 지역을 파괴하고 이 역사 유적을 파괴하고 위에다가 레고랜드를 짓기 시작하면서 이 춘천 시민들하고 그 다음에 역사운동가들이 아주 오랫동안 뭐 10년 이상 계속 싸워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춘천에 이 땅을 다 파괴하고 레고랜드를 지면서 오늘이 레고랜드 개장식이죠. 그 개장식에 뭐 영국 대사도 온다 그러는데 제가 예전에 영국에 스톤헨지를 가봤더니 스톤헨지 자체는 영국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영국인의 선조가 진 거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걸 갖다 서양에서는 그 고인돌을 돌멘이라고 하는데 그 돌멘의 뿌리를 찾아보면 아시아에서 왔다. 예전에는 중국에서 왔다 그랬는데 그 중국에서 왔다는 게 만주에서 온 걸 가지고 옛날에 만주를 중국 땅을 알고 잘못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고인돌 자체는 우리 동이족의 아주 중요한 유적 중에 하나고 이분들이 세계 학지를 퍼뜨린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근데 영국은 스톤헨지가 보면은 그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게 돼 있지 가까이 가서 보지도 못하게 그렇게 보존을 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남의 나라에 이렇게 와가지고 그 돈 몇 푼을 가지고 수만 년 수십만 년 역사 유적을 다 깔아 뭉개고 거기에다가 레고랜드를 지금 지었고 오늘 개장식을 한다는 거죠. 이건 전 세계에서 그 유래 찾기 힘든 역사 유적의 파괴 현장인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한 게 보니까 이것도 정치인들이 껴들어야 다 이렇게 된 건데 처음에 그 발굴을 했을 때는 여러 유적들이 나오니까 보존하려고 했었죠.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한번 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누가 뭘 잘못 주입시켰는지 레고랜드 개발하겠다라고 한번 선언을 했고 그다음부터 분위기가 막 바뀌기 시작해서 뭐 역사 유적지 보존은 둘째고 무조건 이제 개발로 가자 이렇게 됐다가 그 다음 대선 때 또 문재인 후보가 와가지고 레고랜드를 또 개발한다라고 하면서 이중으로 개발로가 흥행을 하면서 수많은 유적지들이 다 파괴됐고 그 유적지에서 나온 것들 갖다 이렇게 뭐 비닐 천막을 쳐놓고 여기다 옮겨놨는데 유물 같은 건 예를 들어서 뭐 청동기라든지 이런 건 나왔으면은 박물관을 진다든지 해서 그쪽에 옮길 수 있는데 유적이라는 거는 옮기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유적을 다른 말로 유구라고도 하는데 옮길 수 없는 것들이고 유적 유구는 반드시 현장 보고해야 되는 건데 지금 다 보시는 것처럼 현장을 다 파괴하고 제가 중국 답잘 가보면 중국은 유적지마다 다 애국주의, 교육기지 이렇게 써놨어요. 애국주의. 그 중국에 대한 애국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지다라고 해서 써놨는데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뭐 애국의 애자는 없고 이건 그야말로 역사 팔아먹는 건 나라 팔아먹는 거하고 똑같은데 지금 그런 상황들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고 영국 대사가 오늘 왔다는데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문제는 이 나라 정치인들, 이 나라 관료들이 거기 앞장서가지고 지금 다 역사 유적 파괴하고 그 레고랜드 지면 좋다라고 박수 치는 거잖아요.
그거는 자기네 조상 무덤을 파괴하고 조상 무덤 앞에다가 옆집에서 돈 조금 준다 그래가지고 조상 무덤 앞에다가 유흥시설 놓고 지금 박수치고 하고 있는 현장을 지금 그대로 우리가 재현하고 있는 건데, 이 부끄럽게 짝이 없는 일이죠. 한국이 솔직히 돈이 없는 나라입니까? 뭐 영국보다 돈 없어요? 어디보다 돈 없어요? 돈 몇 푼에 이 미친 짓거리를 해가면서도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관에서 나서갖고 보호를 하고 일반 국민들이 훼손할까봐 그걸 제동 거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게 관에서 주도적으로 다 파괴를 하고 레고랜드를 짓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런 사태를 보면은 요거만 딱 보면 안 돼요. 이 구조를 봐야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돼 있는지, 그 구조를 보려면 우리나라는 항상 잘못된 뿌리를 찾게 되면은 해방 공간을 가서 돌아다 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해방 공간이라고 말하는 거는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를 보통 해방 공간이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 같으면은 그 해방 공간에서 나치가 그 패망하니까 좌우 레지스탕스들이 권력을 장악하죠. 그래서 좌파 레지스탕스들이 사회당을 만들고, 이제 우파 레지스탕스들이 이제 인민전선을 만들어서 친나치 세력들을 아주 이제 강하게 처벌을 합니다. 그 정확한 통계도 없어요. 학자들에 따라서 약 10,000명 내지 30,000명 정도의 나치 부역자들을 다 사용시켰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사회주의 계열의 레지스탕스하고 그 다음에 민족주의 계열의 레지스탕스하고 각자 좌우 정당을 만들어서 여당, 야당을 국민심판에 따라서 여야가 교체되니까 그 나라는 그야말로 똘레랑실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지금 나치가 프랑스에서 부활한다 하는 건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해방 공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당시에 프랑스로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도 그 일제가 패망하면서 감옥에서 나온 많은 그 사회주의 계열의 그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고, 또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리 현대사가 진행됐으면은 다 항일을 했던 이 두 세력이 각자 여야로 이뤄가지고 정부를 구성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회주의 계열은 말할 것도 없고 민족주의 계열, 백범 김구 선생이 주도해서 만들었던 한국 독립당 세력까지도 전부 다 제거가 됐죠. 그러고 나서는 자유당 계열이 여당이 되고, 그 다음에 친일 정당인 한민당 계열이 야당이 됐습니다. 그 뿌리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은 말하자면 그 자유당을 정신적으로 계승한 당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민주당은 한민당을 계승한 정당이에요. 지금 민주당의 뿌리가 1955년 민주당이라는 건데, 그 민주당 자체가 친일 정당인 한민당을 그대로 계승한 그런 정당이죠. 그러니까 정권 바뀌면 뭐가 될 것 같은데 전혀 되지 않는 뿌리가 바로 이 구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그 부분을 우리가 보지 않고 자꾸 현장의 이 부분만 보면은 이런 거 절대 안 풀려요. 한국은 외국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수십만 년 전부터 살아왔던 이 고조선 이 유적은 뭐냐면 그 전 세계에서 지금 남아있는 가장 광대한 유적입니다. 행정구역이 따로 있고 거주 지역이 따로 있고, 그런 것들은 이 당시 고조선 사회가 얼마나 체계적인 사회인가를 말해주는 그런 중요한 유적인데, 이런 유적들을 다 파괴하고 레고랜드를 짓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능한 뿌리가 바로 우리가 해방 공간에서 좌우 독립운동 세력이 전부 다 제거가 되고, 이 친일 세력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국민들을 지금까지 속여오는 거죠. 이런 부분이 바로 역사학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학계로 치면은 해방 공간에서 세 그룹 정도의 뭐 학회라 그럴까, 역사 공부하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민족주의 계열의 역사학계, 단재 신초 선생이라든지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이 배감 박은식 선생이라든지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다 역사학자였어요. 역사학에서 독립운동의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역사관을 계승하고자 하는 이 학자 그룹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사적 유물론, 그 사회주의 계열의 역사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소에 근무하던 그 매국 식민사학자들이 있었죠. 근데 해방 공간에서 민족주의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을 계승하고자 했던 분들은 그 친일 정권이 다시 들어서면서 한편으로는 탄압을 받고 한편으로는 그 6.25 전쟁을 맞으면서 뭐 위당 정유보 선생이라든지 민세 안재홍 선생 같은 분들이 다 납북이 됐죠. 그래서 이쪽 세력들이 거의 사라졌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계열의 역사학자들은 남북 분단이 되면서 당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인 김일성 위원장이 학자들을 초청을 해요. 이 초청에 응해가지고 상당수가 월북을 해서 사적 유물론을 추종하는 그 사회주의 계열의 학자들이 북한 역사학의 중추를 이룹니다. 그러고 나니까 남은 것은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소에서 일본인들의 앞잡이로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깎아내리고 하던 이병도, 신석호, 요 두 세력들이 남한의 역사학계를 100% 장악했어요. 이 동네는 보수진보가 없어요. 그래서 이병도는 서울대를 장악하고 신석호는 고대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총독부 조선사편소를 갖다가 국사관으로 바꿔가지고 이것이 바로 지금의 국사편찬위원회의 전신이죠. 그러고 나니까 이쪽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남한의 역사학계는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는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은 이 해방된 사람들도 아니고 해방되는 날이 자기네 죽는 날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뿌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이 사람들 정치 지형을 나눌 때 국민의힘은 친일, 민주당은 항일, 이렇게 하다가 요즘은 그 말도 많이 사라졌죠. 국민들이 많이 똑똑해졌어요. 알고 보니까 둘이 뿌리가 비슷하네 라고 하는 걸 알게 됐는데, 이 민주당 내에 그 당시에 선거할 때 무슨 역사와 미래위원회 이런 게 있었는데, 역사와 미래위원회 위원장 한 사람이 독도를 한국과 일본이 공동 영유하자라고 하는 거를 주장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영유권 주장한 사람이. 거기에 국회의원 2명 껴가지고 만든 거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역사와 뭐 미래위원회, 거기 소속된 학자들이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 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그 다음에 대한민국 학술원 다 장악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했냐면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으로 다 이쪽 사람들이 갔는데, 이사장 김도영 전 연세대 교수, 이 사람은 되자마자 동북아 역사지도로 다시 만들겠다. 동북아 역사지도 뭡니까? 북한은 전부 다 중국 땅이라 그러고 남한은 전부 다 일본 거라 그러고, 무엇보다도 독도를 끝까지 안 그려왔어요. 대한민국 국고 47억 원을 가지고 대한민국 역사학자 약 80여 명이 모여서 만들었는데 독도 끝까지 안 그려왔어요. 독도는 반드시 그려오라고 다시 재심사 과정을 줬는데 또 안 그려왔어요. 이 김도영이라는 사람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동북아재단 이사장 되자마자 기자들한테 이 지도 다시 만들겠다. 이 훌륭한 지도가 외부에서 흔들어가지고 잘못됐다. 이게 정상이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국사편찬위원장 된 조광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그 고대 교수인데 뭘 했냐면, 김연구 씨 같은 고대 교수죠. 이 김연구 씨는 임나가 가야다, 가야가 임나다 그러면서 임나가 가야인 건 말할 것도 없고 백제는 야마도의 식민지였다. 그래서 백제의 공주들을 갖다가 야마도의 왕에게 인질로 바쳐갖고 천황을 섬기겠다. 이 사람은 반드시 천황이라고 써요. 고대 일왕뿐만 아니라 지금의 일왕까지 반드시 천황이라고 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갖다가 김영구 씨를 갖다가 김영구 씨의 임나 일본부설은 한국과 일본에서 다 통용되는 학설인데, 이 이덕일이 김영구 씨를 비판했으니까 형사처벌해야 됩니다라고 1심 판사에게 탄원해보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문재인 정권 들어서자마자 국사편찬위원장을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만든 검정교과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박근혜 정권 때 국정교과서보다 더 후퇴한 게 지금 검정교과서에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대국민 사기극 벌인 거죠. 마치 국정교과서 반대하는 걸로 제대로 된 교과서 만드는 것처럼 해놨다가 정권 바뀌고 나서 요직들은 다 차지하고 나서 국정교과서보다 어떤 측면에서는 더 악화된 검정교과서 가지고 지금 학생들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고려와 조선의 북방 강역이
어디까지냐면 지금의 두만강 북쪽 700리에 공엄진이란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압록강 북쪽 한 600리 지점에 심양 남쪽에 진상돈진이란 곳이 있어요. 여기까지가 고려와 조선의 북방 강역인데 함경도 남쪽으로 한 2000리 깎아먹었죠. 그 지도 그대로 그려놓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인하대 고조선연구소에서 연구해가지고 북방강역이 이렇게 북쪽으로 있다라고 하니까 교육부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공문 보내가지고 니네 그거 발표하면 연구비 전액 회수하겠다. 이거 딱 일제 때 하던 짓거리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야사를 복원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지시했죠. 그래서 가야사가 국정과제 100대 안에 들어가지고 1조 2천억이란 어마어마한 거금을 쏟아붓는데 다 임나일본부설로 다 복원을 해놨잖아요. 그렇게 해서 임나일본부설을 갖다가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까지 했다가 전북 남원을 갖다가 임나일본부에 나오는 왜 왕이 지배하고 있었다는 김은국이라고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경남 합천을 갖다가 임나일본부에 다라국이라고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뒤늦게 이거를 안 남원 시민들하고 그 다음에 역사운동가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항의를 하니까 유네스코 등재 신청할 서류를 좀 보여달라 그러니까 문화재청 답변이 뭐냐면 공개성의 원칙이 있어요.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 또 하나 뭐냐면 접근형의 원칙이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유네스코에 무슨 논리로 등재해달라고 한 이것이 국가 기밀이에요? 무슨 미사일, 핵미사일 기술이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공개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하겠어요? 못하는 이유 뻔한 겁니다. 임나일본부설 가지고 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 부분도 시끄러워졌는데 문화재청에다가 합천 토론회에서 한번 그랬어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 세금 가지고 하는데 일본 침략주의자들의 성서인 일본 서기 갖고 하지 말고 삼국사기, 삼국유사 갖고 하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요구냐. 이 춘천 종도하고 지금 똑같은 겁니다. 가야사 복원하라는데 삼국유사, 삼국사기 갖고 하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어렵냐. 꼭 일본 서기 끌어들여서 우리 고대부터 야마도의 식민지로 만들어야 되겠냐. 이 춘천 종도의 유적들을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삼국시대까지 다 있는 유적지를 포크레인으로 갈아엎고 레고랜드를 세워야 되겠냐. 이걸 관에서 주도해야 되겠냐. 이게 대한민국 나라입니까? 이게 정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이게? 그러니까 가야사를 복원하라 그랬더니 임나일본부사 복원하고, 그 다음에 또 문재인 정권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장으로 임명한 안병욱이란 교수 임명하자마자 한 것이 뭐냐면 저희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에서 낸 책 중에 4권의 책이 있어요. 그 4권의 책을 출판 금지하고 연구비 다 환수하라고 공문을 보내왔는데 교육부에서까지 보내왔어요. 그 책 내용들이 뭐냐면 랑랑군은 평양에 있지 않고 중국 고대 요동에 있었다. 그거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중국 동북공정 한국 지부예요. 지금 시진핑이 트럼프 만나서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한 게 바로 그거 갖고 한 건데 평양이 랑랑군이라 어쩌고 하는 얘기 하나도 사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대 사료를 중국 사료를 다 뒤져가지고 랑랑군, 한사군은 북한에 있지 않고 중국 고대 요동 하북성에 있었다. 그런 책을 썼더니 출판 금지. 그 다음에 식민사학자 이병도 신석호는 어떻게 해방 이후에 한국의 역사학계에 장악했나. 이거 출판 금지. 그 다음에 한국 실증주의. 지금 이 사람들이 식민사학자들이 식민사학이란 이름을 실증사학으로 이름표만 바꿔가지고 총독부 역사관 그대로 하는 건데 그거 비판했더니 그것도 출판 금지. 그 다음에는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은 어땠나. 이거 출판 금지. 이게 나라냐 하는 얘기 하다 보면 흥분 안 하려고 하다가도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이 어땠는지를 책을 썼는데 그게 출판 금지되고 돈 물어내라는 거예요. 공문도 보내왔어요. 돈 물어내라고. 그러면서 심지어 교육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뭐라 그랬냐면 니네가 지금 하는 짓거리가 뭔지 아냐. 미 군정 때하고 이승만 정권 때 친일파들을 정권 잡아가지고 독립운동가들 잡아 죽이고 고문하고 하는 짓거리 니네가 지금 그대로 하는 거다. 니네 교육부 장관하고 한중현 원장한테 그대로 전해. 니네가 친일파라고. 그런데 눈치도 안 보고 이렇게 왔어요. 그것들이 지금에 와서 지금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일반 국민들이 너무 몰랐다가 가야 관련해가지고 저 가락정치인 분들이 이제 많이 알게 됐어요.
이분들이 설마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자기네 시조를 갖다가 부정한다는 거를 잘 몰랐다가 알고 보니까 진짜 부정하거든. 그러니까 이분들이 놀라가지고 결집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도 가야불교를 갖다가 역사학계, 우리나라 그 남한 역사학계라는 거 그냥 조선총독부 역사관 100% 추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조계종에서도 이 문제를 알아가지고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가야불교사를 다시 제대로 복원해야 되겠다 공개적으로 천명을 하셨죠. 그렇게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알아가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부터 올해 합천이다 남원이다 다녀가면서 가야사를 갖다 임나일본부사로 둔갑시키려는 거 막기 위해서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자기 돈 써가면서, 여기 또 춘천 와보면은 이 고조선, 세계 최대의 이 고조선 유적, 이거 제대로 하려면은 영국의 스톤헨지 이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는 유적을 갖다가 전부 다 파헤쳐가지고 레고랜드 짓고, 그 유적들은 전부 다 비닐을 갖다 놓은 이런 역사 유적 그 파괴 현장을 쫓아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어떤 정권 바라보고 할 때 이 사람들이 갈라놓고 하는 거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역사를 어떻게 다루는가 그거 하나만 보시면, 역사만 바로 서 있으면 다 나머지 다 정상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어떻게 다루는가를 보시고, 이제 새 정권 들어서는데 전 새 정권 판단하는 기준 딱 하나예요. 역사 어떻게 다루는가 보면 정확히 압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권 하는 거 보고 지금 국사편찬위원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이 사람들 되자마자 하는 거 보고 이 정권 힘들겠다라고 초기부터 생각했는데, 지금 마찬가지 결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새로 들어서는 윤석열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사 어떻게 하는지를 딱 보면은 이 정권이 성공할 건지 아닌 건지 답이 나와요. 경제 문제, 이제 뭐 경제 문제는 한국 사회, 한국 경제가 많이 발전해가지고 국가 권력으로 방해만 안 하면 경제 굴러가요. 문제는 국가 권력으로 역사 파헤치고 하는 이 문제를 갖다가 정리 못하면은 이건 나라라고 볼 수가 없어요. 식민사학 다 해체해야 되는 것만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자기네 역사 유적을 이렇게 깔아뭉개고 가야사 복원하는데 1조 2천억이란 돈을 쓰면서 임나일본부설로 복원하려고 하고, 바꿀 생각해야 되는데 무슨 수를 써서든지 임나일본부설로 복원하려고 하다가 요즘 와서야 변화 기류가 보이는 것 같고요. 이 춘천 중도도 이제 마찬가지로 어디 조상들 선조들의 그 무덤 위에다가 향락시설을 져놓고 그걸 갖다 좋다라고 희낙낙하는 이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상국가를 가려면, 전 아직 우리나라 정상국가 아니에요. 전 우리나라 정부 없다고 봐요. 이 제대로 된 정부가 들어서려면 정부에서도 이 문제 잘못 건드리면은 정권이 무너지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사회가 될 때 대한민국이 비로소 정상적인 나라가 되고, 이 나라에 비로소 정부가 있구나, 대한민국을 위하는 정치인이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면서 이만 우중 야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